3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2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하는 거, 그까지 이제 우리가 했었고요. 자, 이제 33번부터 좀 자잘자잘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으로 라고 이제 시작하고, 소재가 지금 뭐냐면은 궁전입니다. 궁전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궁전은 그저 집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저 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not just의 개념이라 하면 이게 흔히 말해서 not only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쳤을 때 여기 세미콜론은 보통 but also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일 뿐만이 아니라 뭐이기도 하였더라. 이 궁전은 주의 깊게, 다른 말로 세심하게 건설된 무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심하게 건설된 무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 무대가 어떤 무대냐? 늘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명사 나오고 디자인드 다음에 to가 바로 튀어나오면 이건 무조건 과거 분사니까요. 만들어진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 만들어진? To impress and intimidate 하니까 뭔가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세심하게 건설된 무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impres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는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런 이야기니까 기억 속에 남게끔 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협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궁전이 이렇게 막 웅장하게 지어졌으니 함부로 들어오면 쾅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while stone symbolize the permanence and strength. 여기서 while 하는 표현을 지금 사실 이걸 뭐 굳이 반면에냐 아니면 동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논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동시에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은 뭐를 상징하였더라? 영속성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반면, 근데 반면 한다고 뭐 뒤에 건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 오래가는 거하고 그럼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또 유리는요 제공했대요. Something equally powerful 하니까 동등하게 강력한 어떤 것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 저 while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뭐 동시 동작의 느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오래가고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등하게 강력한 뭔가를 보여준다 했으니까 역시나 영속성과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등한 힘이 바로 뭔데? 가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시성, 즉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자, 큰 창문의 도입 또는 큰 창문의 도래 이런 건데, 어디에서? 궁전에서의 이러한 큰 창문의 도래는 결국은 뭐를 허용하게 했더라?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look down 하게끔 허용했다라고 얘기하죠. look down 하는 말 자체가 down이니까 아래로 내려본다 그런 얘기잖아. 아무래도 궁전이 이렇게 있을 궁전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왕이 이곳에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게 유리가 있다라고 치면은 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 본다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려다 보는 것을 허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들의 subject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subject 무슨 뜻이냐면은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subjec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목이나 주제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초딩도 이제는 그 단어 압니다. 근데 이거는 문맥 흐름으로 봤을 때 통치자가 subject를 내려본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 또는 백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ubject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안 보이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게 복종하다, 종속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허용하게 한대요. 뭐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들의 상승된 지위를 강조하면서 그러면 elevated 하는 단어도 어휘 변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리가 이제 말 그대로 가시성의 역할을 하고 그 유리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큰 창문인데 그럼 이 큰 창문 자체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만큼 내 지위가 높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반대로 it also 그것은 또한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큰 창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창문의 도입은 또한 뭐도 허용하였느냐 백성들 즉 국민들이 gaze up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gaze up은 뭐냐면 gaze가 응시하다인데 up이 위로니까 위로 보게 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왕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다보게 한다 하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러러 본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즉 리더, 통치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통치자들을 위로 보게끔, 우러러 보게끔 허용했다라고 얘기하죠. 뭐를 만들어내면서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하니까 여기에 awe 하는 말은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경외감 합쳐서 해석하세요. 그냥 경외감과 그 다음에 distance, a sense of 하니까 거리감. 그러니까 왕이니까 뭔가 오 왕이시여 이게 경외감이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니까 거리감 이걸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그래서 지금 궁전 얘기 나오면서 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유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Consider the palace of Versailles 하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베르사유 그걸 얘기하는 건데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생각해 보래. 자, 그것에 hall of mirrors 거울이 있는 벽이래요. 홀 하는 게 복도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울 방을 얘기하는 건데 이래나 놓고 콤마 들어가고 콤마 들어갔고 여기에 ed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뭐냐면 늘어선 이걸 얘기하는 거고 reflective surfaces 하면은 반사되는 표면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데 거울로 다 이렇게 있는 공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간은 이 표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에요.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어떤 거울방은 나돈니 했을 뿐만 아니라 버돌소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사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것이고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magnify the grandeur of the space 하니까 그 공간에 이러한 어떤 웅장함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왕을 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at the center, 중심에다가 무슨 중심? of a dazzling display 하니까 dazzling display 그러면은 눈부신 장식 즉 눈부신 장식의 센터에 놓게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반사되는 표면으로 있는데 공간의 어떤 웅장함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아까 뭐라 그랬죠? 눈부신 어떤 장식의 센터에 그 왕을 두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야. 결국은 왕이 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왕이 센터에 있는 거라 가지고 베르사유의 장미란다. 베르사유 궁전을 어떤 예시로 들어봤을 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외감이나 거리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reinforcing 뭐를 강화시켜요?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키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 문제가 지금 빈칸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가.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빈칸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권위 칸은 요 단어를 일단 별표 한번 써놓으세요. 다른 빈칸을 예상한다 하면은 이런 것들도 참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the use of glass in palaces. 자, 주어 동사 수일치 체크해라. use가 주어고 wasn't가 동사야. 단수야. 자, 그래서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은요 wasn't merely aesthetic 하니까 그저 미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첫 번째 문장에 wasn't 다음에 뭐 들어가고 세미콜론 들어간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럼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 그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not only but also 할 때 only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 simply라든지
just라든지 뭐 merely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뒤에 보돌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 그저 미적인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뭐이기도 하였더라? 전략적이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장 집어넣기 문제로 변형이 된다 하면은 요 문장이 일단 순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아요. 별표 하나 치세요. 그 문장. 6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이었더라. 그러면 전략적이니까 뭔가 나라를 지키는 건데 open 그러면은 열린 시야. 열린 시야입니다. 열린 시야는 허용했대요. 뭐를요? For better surveillance and control 합니다. 자, surveillance 감시 그리고 control 통제. 즉 유리로 인해 가지고 광이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지 아니면 뭐 쿠데타 뭐 이런 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또 문장 구조 보세요. 또 콤마 찍고 ing 들어갔죠. 뭐를 보장해 준대요. 뭐를 보장해 줘? 안전과 그 다음에 security 보안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통치하고 있는 가족의. 다른 말로 통치 가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통치 가문의 이런 어떤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 주면서 감시의 역할도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courtiers and visitors 이런 어떤 신하들과 그 다음에 방문객들은 지속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be aware of예요. be aware of.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구조인데 중간에 부사가 지금 낑겨 들어간 겁니다. 요런 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알아차렸습니다. 뭐를요? being observed. 감시받고 있음을 알아차렸대요. 아, 왕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콤마 찍고 ing인데 이번에는 뭐야? 기여하면서야. 뭘 기여하는데요? To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하니까 세심한 또는 조심성 있는 이란 어떤 복종과 그 다음에 존중의 어떤 분위기에 기여하면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very architecture dictated social behavior. 자,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건축물 그 자체가 dictated, 지배했대요. 뭐를요?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회적 행동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밑에 백성은 왕을 또는 통치자를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통치자는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그 잘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를 감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최고의 소재는 뭐냐면은 절대 돌 아니에요. 알겠죠? 궁전에서의 유리입니다. 그 유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뭐 서술형 문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유리의 역할에 대해서 통치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신하 또는 백성의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쓰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말로 쓰시오 해가지고 몇 가지를 언급하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는요.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콤마 찍고 ing다 밑줄 긋고 이거 어법상 어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반복된 건 이미 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얘는 왜 이렇게 작죠? 보입니까? 보이나? 네, 뭐 일단 그냥 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하는데. 자, 34번. 자, 일단 여기서 끊어줍니다. 얘 뭐뭐로서예요. 그냥 정치사로 쓰인 거거든요. 자, 정치연구자로서. 정치연구자.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연구자로서 이 사람은요, 관찰했답니다. observed, 관찰했대요. 뭐를 관찰하였느냐? 뒤에 보니까 접속사 대 들어갑니다. 자, during election campaign, 선거 운동 동안에 특정 관점이 이렇게 보였대요. To get more play. 자, 여기서 ge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play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지금 빈칸 문제긴 하지만 봤을 때 특정한 관점이 다른 관점보다
더 많은 플레이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이 말이 약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는요,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본에 뭐가 나면 다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특정한 관점이 다른 관점보다 더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특정한 관점이 뭐겠습니까? 너는 1번이야, 2번이야, 뭐 이런 거죠, 그냥.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sometimes people 사람들은요 muted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숨겼답니다. 뭐 하기보다는요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명사 체크 잘하세요. 여기 되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opinion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뒤에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러한 의견들이 were perceived 이렇게 인지되어진다면 어떤 것으로 unpopular 대중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지되어진다면 의견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숨기는 경향이 있대. 예를 들어서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게 되면은 전부 다 누구 욕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뭔가 반론을 딱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총공격을 받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총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단어는 별표 하나 치세요. 뮤트. 숨기다, 가리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견이 뭔가 대중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될 특별히 그런 경우라면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숨겨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갑자기 커졌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calls this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른대. 구조 잘 체크하세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예요.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른대. 그럼 나선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럼 침묵의 나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가볼게요.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perceive that 인지하는 사람들 뭘 인지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대중적이다 또는 인기 있다라고 인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뭔 표현을요? 그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들 역시 뭐라고요? 그들의 의견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게 된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이 뭔가 인기 있고 대중적이라고 인지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게 될 때 이런 게 발생한대. 반면에 또 어떤 경우요? those 다음에 who 들어갔으니까 역시 those도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 who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을 때 뭐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저런 침묵의 나선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때. 이게 바로 침묵의 나선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의견이 되게 인기 있고 대중적이야.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도 특정 정당을 그 같은 당을 지지해.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맞지 그래 그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집단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만약에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뭔가 인기가 없고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도 역시 이런 침묵의 나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있잖아 내가 이 그림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 그림하고 지금 이거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감을 못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내 의견이 그냥 인기가 있을 때 뭔가 표현하는 거하고 내 의견이 인기가 없을 때 내가 그걸 숨기는 거 그거 요런 얘기구나 이럴 때 이게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occurs 역시나 발생합니다. 나선형으로 발생을 한대요. 나선형으로. 그렇게 돼서 one side of an issue 한쪽의 한 의견의 한 문제의 한쪽 측면이 뭘로 끝나게 되는데 상당한 인기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요 매우 안 좋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게 끝난다 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 everyday life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 놓고 이거 굳이 다 쏙쏙들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예시거든요. for example이랑 같은 거예요. for example이랑. 그래서 볼게요. 그냥 그들은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거는 의견, 얘는 people. 됐죠? 지칭 대명사 잘 발악했다. 그리고 그들은요 버튼을 착용해요. 그리고 그들은 범퍼 스티커를 그들의 차에다가 착용해요. 그리고 그들은 게시해요. 그들의 관점, 의견을 소셜미디어에다가 게시해요. 2010년인가 2013년인가 2014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대대적인 사건 혹시 아십니까? 내 34살 때인가 35살 때인데 10년 전이네 벌써. 2014년. 아래서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도 한 번씩 4월달이 되면은 추모제를 합니다. 세월호. 그거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걸 추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죠? 노란색 리본을 거기 달죠. 그것도 자기만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달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달지 마라, 떼라 그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뭐 공격 아닌 공격도 받고 그런 경우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의견을 이렇게 놀아띄고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뭐 그거 좀 떼세요 뭐 하면서 얘기했다가 당신의 자식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게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의견 표현할 때 말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자신의 몸에 장식을 하든 아니면 차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쭉 한다하는 내용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according to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요 are more apt. 자, 비동사에다가 apt to가 들어가면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tend to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more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하품은 입을 가리고 해라 번역아. 자,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아까 말했던 말로 떠들든 배지를 달든 자동차 범퍼에다 뭐를 붙이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 그 짓을 한다고요? 그들이 인지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라고 인지할 때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한다 그 얘기죠.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퍼날라가지고 복사해서 지 게시판에 붙여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나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빠져들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떤 경우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있어가지고 인기가 좋을 때 아니면은 인기가 없을 때 뭐 드러낸다, 뭐 숨긴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장 개수 총 6개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어떤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문장 집어넣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문장 집어넣기란다. 저거 뭐야?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런 것들도 하나씩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로 하나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후보 자체가 5번째 문장하고 6번째 문장 사이 요렇게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3번째 문장하고 4번째 문장 사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일단 뭐 침묵의 나선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잠깐만 좀 쉴게요.